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에서 클로드를 깊이 쓰는 방법을 4단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합시다. 당신은 클로드를 쓰십니까? 많은 분이 네, 씁니다 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너무 두루뭉술합니다. 마치 당신은 컴퓨터를 쓰십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요. 워드만 쓰는 사람과 엑셀 매크로를 짜는 사람과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은 같은 컴퓨터를 써도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클로드도 그렇습니다. 같은 클로드를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 활용 방식을 4단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레벨 1. 챗봇. 창에 질문을 입력하고 답을 받는다. 가장 익숙한 방식이죠. 레벨 2. 프로젝트. 자료를 한 공간에 모아두고 일관된 컨텍스트 텍스트에서 대화한다. 레벨 3. 코워크. 클로드에게 일을 위임한다. 여러 단계 작업을 알아서 처리한다. 레벨 4. 클로드 코드. 자연어로 코드를 다루는 이른바 바이브 코딩. 이 4단계는 단순한 메뉴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AI에게 위임하는 책임의 범위가 점점 커지는 단계예요. 그리고 거기에 비례해서 인간 쪽의 검증 책임도 커집니다. 자, 본론입니다. 레벨 1. 챗봇입니다. 클로드.ai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켜고 입력창에 무언가를 묻는 행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익숙한 형태예요. 진입 장벽이 가장 낮습니다. 즉시성이 가장 높고요. 5초 안에 질문, 30초 안에 답. 교육과 연구에서 잘 맞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째, 개념 빠른 확인. 둘째, 막힌 생각 풀기. 셋째, 코드 한 줄 디버깅. 넷째, 번역과 다듬기. 그런데 챗봇 모드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휘발성입니다. 매 대화가 거의 독립적으로 시작됩니다. 어제 5시간 동안 클로드와 논문 구조를 잡았어도 오늘 새 대화창을 열면 클로드는 어제 일을 모릅니다. 매번 처음부터 설명해야 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클로드를 챗봇으로만 쓰는 건 자동차를 사놓고 시동만 거는 것과 비슷합니다. 진짜 가치는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레벨 2,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는 클로드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자료를 넣어두면 그 공간 안의 모든 대화가 그 자료를 참조합니다. 컨텍스트가 한번 설정되고 계속 유지되는 거죠. 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든다. 시스템 지시에 그 프로젝트의 성격을 적는다. 관련 자료를 업로드한다. 그 안에서 대화한다. 강점은 3가지예요. 첫째, 일관된 컨텍스트. 한번 자료를 넣으면 한 달 뒤에 다시 와도 클로드는 그 자료를 기억합니다. 둘째, 정확도의 도야. 클로드가 막연한 훈련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분이 넣어준 1차 자료의 근거에 답을 합니다. 환각이 줄어요. 셋째, 페르소나 구정. 시스템 지시의 답변 스타일을 한번 정해두면 그 안에 모든 대화가 그 스타일을 따릅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을 보면 한 학기 강의 자료를 모두 넣은 프로젝트를 만들면 학기 내내 일관된 맥락으로 학생 질문 답변 초안을 만들 수 있어요. 또는 학과 평가 가이드라인을 넣고 학생 페이퍼의 일관된 기준으로 피드백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평가는 물론 사람이 해야 하고요. 연구에서는 더 강력합니다. 박사 논문 작업이라면 핵심 문헌 30편에서 50편의 PDF, 본인의 챕터 초고, 지도교수 코멘트, 연구 노트를 한 프로젝트에 다 넣습니다. 그러면 자연어로 지난주에 읽은 부르디유의 부분이랑 호프스타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더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클로드가 두 자료를 모두 참조하면서 답합니다. 다음 레벨 3 코워크입니다. 여기서부터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레벨 1과 2는 모두 대화였습니다. 사용자가 묻고 클로드가 답하고 핑퐁이죠. 코워크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클로드에게 이런 일을 해줘 라고 의뢰하면 클로드가 그 일을 계획을 세워서 여러 단계로 실행합니다.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파일을 만들고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게 에이전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레벨 2까지의 클로드는 똑똑한 사서입니다. 물으면 답해줍니다. 레벨 3의 클로드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조수예요. 이거 좀 해놔 하고 다른 일 하러 가도 됩니다. 강점은 4가지입니다. 위임 가능, 멀티스텝 자동화, 도구 통합, 진행 상황 가시화.
교육에서의 활용을 보면 강의 노트 하나를 던지면서 이걸 기반으로 슬라이드 20장, 학생 핸드아웃, 오문항 퀴즈, 정답 해설을 한꺼번에 만들어줘 라고 의뢰. 30분 뒤에 결과를 확인합니다. 반나절 작업이 30분으로 줄어요. 또는 학생 30명의 단답형 답안을 모범 답안과 함께 던지면 채점 보조와 피드백 초안까지 표로 정리해 줍니다. 단 최종 확정은 반드시 사람이. 연구에서는 사전 문헌 조사 패키지, 데이터 분석부터 보고서까지, 학회 발표 준비 일괄, 이런 멀티스텝 작업을 한 번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레벨 4, 클로드 코드입니다. 그리고 바이브 코딩. 클로드 코드는 터미널에서 작동하는 클로드입니다. 폴더 단위로 코드 프로젝트를 다룹니다. 자연어로 요구사항을 말하면 클로드가 그 프로젝트의 코드를 읽고 수정하고 새 파일을 만들고 실행해보고 디버깅까지 합니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는 안드레이 카르파시가 만든 표현이에요. 핵심 발상은 이렇습니다. 사용자가 코드를 직접 한 줄 한 줄 쓰지 않는다. 대신 느낌을 잡고 클로드에게 자연어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다시 지시한다. 이게 왜 혁명적이냐? 코딩의 진입 장벽이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한 줄도 못 쓰는 인문학 박사가 텍스트 분석 도구를 만들 수 있고 통계학 모르는 사회학자가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뷰 녹취록 100건을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차트로 보여달라. 30분이면 됩니다. 또는 1000개 PDF에서 표만 추출해서 CSV로 합쳐달라. 며칠 걸릴 일이 1시간으로 줄어요. 졸업 프로젝트 웹앱을 만든다면 학생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 왜 만들 것인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를 사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클로드와 함께.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코드를 모른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요. 클로드가 만든 코드는 검증해야 합니다. 통계 분석 결과를 그대로 논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보안에도 주의하세요. 클로드 코드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외부 API를 호출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쓸 때는 안전한 폴더에서 권한을 제한해서 사용하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4단계는 메뉴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골라 쓰는 도구 세트입니다. 가벼운 질문은 챗봇, 지속적인 주제는 프로젝트, 멀티스텝 작업은 코워크, 데이터 처리와 도구 만들기는 클로드 코드.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 이 4단계는 누적적입니다. 위 단계로 올라간다고 해서 아래 단계를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클로드 코드를 능숙하게 쓰는 사람도 빠른 개념 질문은 챗봇으로 합니다. 도구의 폭이 넓어지는 거지 한 단계가 다른 단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권장 학습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주는 챗봇으로 매일 한 가지 작업, 2에서 3주차에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 4에서 6주차에 코워크에 큰 작업을 해. 7주차 이후에 본인의 작업에 코드가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클로드 코드. 이 정도면 6에서 8주 안에 클로드를 깊이 쓰는 사용자가 됩니다. 오늘 1시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클로드를 챗봇으로만 쓰는 건 빙산의 일각만 보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로 가면 정확성이 도약합니다. 코워크로 가면 시간을 사는 셈입니다. 클로드 코드로 가면 코드라는 진입 장벽이 사라집니다. 각 단계마다 사용자가 위임하는 책임의 범위는 커지고 그에 비례해서 검증의 책임도 커집니다. 도구가 강력할수록 사람의 판단력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도구의 4단계를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단계는 5번째입니다. 그 도구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대학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결국 그 본질적 능력을 키우는 곳입니다. 클로드는 그 과정을 가속하는 도구지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